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금요일에 함께하는 당신의 주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좀 부끄러워서 좀 망설여지는 그런 질환 가운데 하나인 치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치질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좀 괜히 부끄럽다. 아우, 수치스러워 말하기 이런 이유로 치료를 망설이다가 수술이 불가피한 지경까지 악화되었을 때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주치 이 시간에 우리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대림성모병원의 대장학문외과 차명근 선생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뭐 오시는 길 어렵진 않으셨죠? 어렵진 않았습니다. 예. 날이 춥다 하는데 그래도 어제 그제보다는 살짝 좀 풀린 것 같더라고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당신의 주치 치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애청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중에 언제라도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 상담 요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나 치질 관련해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하는 것들 있으면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에요. 많은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치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항문 질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오히려 더 잘 걸린다, 잘 걸린다라기보다도 환자들의 그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월별 환자 수를 분석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12월에서 2월 정도가 다른 월 평균에 비해서 한 50% 정도 더 많은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추운 날씨로 인해서 네. 항문 주위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좀 온다거나 네. 아니면 겨울철 자체가 갖고 있는 활동량 저하로 인해서 장 운동 자체가 조금씩 느려지거나 아니면 운동 자체가 저하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변비 혹은 배변 습관 변화 등이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또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겨울철 이럴 때 지금 송년회, 연말 모임 등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네. 이때 술자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이 술 같은 경우는 치질의 악화 요인이 좀 될 수 있고요. 또한 술과 함께 먹는 음식들 가운데서 자극적인 조미료 등등은 역시 마찬가지로 치질을 악화시키고 또한 겨울철은 치질의 재발 혹은 이런 것들도 좀 더 초래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좀 위험 기간이군요. 연말에. 네, 그렇습니다. 예. 날씨도 춥고 모임도 많고 또 술자리도 많을 텐데. 자, 그런데 치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항문 질환을 그냥 일반적으로 치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치질도 있고 치루라는 것도 있고 치핵 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치질, 치열, 치루는 이제 항문에 생기는 3대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치핵, 치열, 치루 등 항문에 나타나는 질환을 통칭해서 부르는 그냥 용어라고 되어지고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흔하게는 치핵을 치질로 이제 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각각 증상도 다르고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도 다르겠죠?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증상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치핵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크게 항문 밖에서 발생하는 외치핵과 안쪽에 발생하는 내치핵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질환의 정도와 임상 양상은 이제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네. 항문 안에 점막이 더 확장이 되고 밀려 나오면서 통증, 출혈 등의 증상을 발생하는 그 질환으로 보시면 되고 네. 손으로 밀어 넣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심해서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별차가 좀 있고요. 네. 또한 치열은 항문이 찢어지는 질환인데 통증이 상당히 심하며 특히 배변 후에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급성기에는 진통제나 좌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만성화가 되면 항문이 좁아지는 이런 현상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맞는 수술적 치료 방법들이 있게 되고요. 항문 주위 농양은 항문 주변에 고름이 발생하여 이게 이제 통증, 발열 등이 동반되는 그런 질환을 항문 주위 농양이라고 그러게 되고 네. 치료는 항문 내부에서 항문 밖
어깨, 피부로 누공이 생기는 질환인데 대부분은 항문 주위 농양이 있었거나 치료가 불충분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치료법은 치료 절개술 등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이 참 다양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치질하면 지금 화장실에 좀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치질에 걸리기 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특징적인 습관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항문주라는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장시간 앉아 있거나 배변 시에 무리하게 힘을 주는 거, 네. 이럴 경우에 피부에 손상이 오게 되면서 증상이 발생 혹은 악화가 됩니다. 네. 화장실에 가서 신문이나 잡지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장시간 변기에 앉아 있는 습관은 좋은 습관은 아니고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네. 들고 가시는 분들이 네, 참 네. 많으신 것 네. 같은데 이런 습관들은 아무래도 직장과 학문 쪽에 스트레스를 더 주게 되고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그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하고 화장실가 여건이 안 돼서 조금 이제 참았다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종종. 네.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네. 오래 앉아 있고 공부하느라고 근데 또 네. 화장실 잘 안 가고 이럴 경우에도 치질이 걸릴 확률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치질 등 항문질환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수험생들이 잘 걸리는 단골 질환인데요. 아, 네. 치질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적어도 1시간에 한 번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해줘서 혈액순환을 돕는 게 좀 좋고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항문 주변으로 우려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또한 차가운 바닥에 앉는 습관도 항문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평소에 변기에 10분 이상 앉아있는 배변 습관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밖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독서실, 학원, 뭐 바쁜 스케줄 등으로 인해서 패스트푸드 등과 같은 저녁을 뭐 이제 이런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거나 아니면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만성 변비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섬유질이 풍부한 그런 음식들을 섭취해 주는 게 좋고 또한 일부 이제 그 수험생들 혹은 학생들 중에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변이를 느껴도 좀 일부러 참는 네. 경우에 있는 그런 네네. 학생들이 좀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변비를 유발시키게 되면 뭐 치질을 더 악화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치질에 잘 걸리는 뭐 유형이 있다 뭐 이런 건 없겠죠. 유형이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생활 습관이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래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네. 보통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출산 후에 네. 치질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상대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아이의 머리가 골반뼈 주변을 압박하게 되고 네. 아래쪽으로 가는 혈관들을 압박하는 증상들이 발생하게 돼서 상대적으로 더 치질 혹은 항문 쪽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제 문자가 오늘 많이 오고 있어요. 이 치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5518님 남편분이 보내주셨군요. 아내가 치질이 있어요. 용변 후 치질 부위를 밀어 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지는 꽤 됐고 통증은 없다고 하는데요. 수술을 바로 해야 되나요? 하셨네. 네. 아무래도 이제 수술의 선택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밀어서 네.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통증이 없다고 해서 전혀 괜찮은 건 아니죠. 아니죠. 괜찮은 건 아니지만 수술의 선택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지가 좀 중요하고 네.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술을 해주는 게 좀 좋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통증이 없으면 근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게 되거든요. 그런 면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뇌치액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통증은 적고 증상은 출혈 위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1216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이분은 또 아내분이 남편의 상황을 보내주셨어요. 남편이 몇 달 전부터 대변을 본 이후에 피가 나온다고 해서 놀랐었는데 가끔 피도 나고 그때마다 콩알만한 살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하는데 치질인가요? 그러다 또 괜찮아져서 두건 했습니다. 골프장 캐디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 동료들 몇몇이 치질 수술을 했다던데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직업도 치질에 걸리는지, 그리고 한 번씩 그러는데 그냥 두면 자연 치료가 되는지 아니면 밖으로 나오지 않을 뿐 치료하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추운데 따뜻한 항문 생활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으시네요. 우리 선생님 다 이렇게 소화하시겠죠? 물론 질문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우선 그 콩알만한 살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많이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오래된 외치액 같은 경우가 약간 콩알처럼 만져지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네. 보통은 일주에서 한 달이 넘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있는 경우는 없어지지는 잘 않고요. 네. 안쪽에 혈전이 우리가 혈관을 막고 그게 이제 섬유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딱딱하게 만져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으로 절제를 해주는 게 맞고요. 네. 혹시 안쪽에 있는 내치액 같은 경우가 조그마한 것들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잘라주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일종의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만져진 덩어리 같은 경우는 보통 쉽사리 없어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 가운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이 치질을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질문하기를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직업도 치질에 잘 걸리는지요? 이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항문 질환이 잘 발생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데 동물과 사람이 가장 큰 차이는 사람 직립보행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든 내장 기관들이 아래쪽으로 쏠리려는 성향이 있고 그 골반 쪽 근육을 잡아주는 게 골반 근육 항문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오래 서 있는 거나 오랜 기간 서서 일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문 쪽으로 혈액이 모이게 되고 압력이 가중되기 때문에 질환 발생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한 자세로 뭐 앉건 서건 간에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건 결국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5570님. 항문 옆 작은 혹이 누르면 아프고 연고 같은 하얀 고름이 조금씩 나오는데 전에는 약국에서 약 사 먹으니 나아지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 가긴 좀 부끄러워서요 하셨어요. 예, 증상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병의 경과를 보는 게 좀 중요한데요. 네. 예전에 아주 심하게 한번 아프셨다가 반복해서 그쪽 주변으로 해서 분비물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치료의 가능성이 높고 치료? 예. 네. 아니면은 심플하게 단순하게 항문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부속기, 이를테면 모낭 아니면은 피부 밑에 있는 부속기들의 염증이 생겨서 그냥 염증이 나오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한 달 혹은 그 이상 장기간 계속해서 조금씩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치료의 가능성이 높고 근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뭐 아프면 병원 가는 거잖아요. 네, 병원 그렇습니다. 가시면 되죠. 병원 다녀오세요. 네. 그리고 3082님. 66살 여성이에요. 변이 너무 딱딱하고 굵어서 용변 볼 때마다 피가 묻어 나옵니다. 이러다가 치질이나 탈장 생길까요? 하셨네요. 아무래도 좀 가능성은 좀 높고요. 네. 첫 번째로 5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항문에서 피가 날 경우에 대장 내시경을 먼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항문 이외에 다른 대장 쪽에 있는 악성 질환 혹은 다른 질환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우리 항문 쪽으로 질환을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항문 쪽에서 그렇게 반복되는 변비로 인해서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탈장보다는 탈항, 항문이 튀어나오는 이런 증상들을 좀 더 초래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특별한 치질의 증상이 예를 들어 피는 나지 않지만 그렇게 뭐 탈항? 네. 이런 증상만 있을 경우에는 어떤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에 와서 진료를 좀 보게 되고요. 탈항을 통해서 점막이 과도하게 나오게 되고 그러한 과도하게 튀어나온 조직들이 우리 혈액순환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한 괴사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태에 맞춰서 우리가 적절하게
배변 습관을 변화시켜주든지 아니면 탈항을 교정시켜주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009번 쓰시는 분. 몇 주째 가끔 선명한 혈변을 봤어요. 치질인가요? 대장암은 아닐까요? 아이고 걱정하시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가장 많고요. 네. 변 보고 나서 피가 대략은 2주, 3주 이상 지속됐을 경우에 우리가 고려의 발상으로는 첫 번째 환자분의 나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젊으신 분들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대장 악성 질환의 가능성은 좀 낮고 네. 또한 가족력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되는데 특별하게 가족 중에 뭐 암 질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네. 대장 쪽에 병변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그런 다음에 항문 쪽에 질환을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임상적으로는 항문 쪽 질환의 퍼센테이지가 대체적으로 90%를 넘는 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도 주셨지만 이 변비와 치질이 오래 가거나 방치를 하면 대장암으로 악화될 확률이 높다는 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비가 대장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변비가 대장암과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장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식생활이 변비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연관성이 있고요. 최근에는 변비가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들이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러한 근거로서는 변비를 통해서 장 내 독성 물질들이 오래 남아있게 되면 이거 자체가 대장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런 보고들도 조금씩 네.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명확하게 확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또한 치질과 암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치질 자체가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질의 주증상이 배변 시 불편감과 출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직장암에서 보이는 증상과 좀 유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한 치질 가운데 아주 일부 혹은 일부 그냥 치루에서 10년 이상 된 그런 만성적인 염증에서 암이 보고가 되는 경우가 몇 케이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치질을 유발하는 뭐 주요 원인이 아까도 앞서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조금 전에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비라는 게 사실은 식습관하고도 상당한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요즘 같은 이제 계절에 요즘 같은 연말에 과음 하시면 아까도 이제 음주랑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음도 안 좋은 거고 그렇다면 식습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과음을 좀 자제하시는 게 맞고요. 네. 술을 먹게 되면 항문 혈관이 팽창해서 주변 조직이 부풀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은 면이 있고 네. 식습관으로서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식사량을 너무 줄이지 않는 게 좋고요. 네. 과식 또한 배변 트러블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 과도한 밀가루 음식 혹은 정제된 음식들은 좀 자제하시고 육류 위주의 식습관도 좀 자제하시고 네. 수분은 좀 충분하게 섭취해주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이 편안하게 그리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음식들 위주로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치질은 수술을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한번 수술 받으면 이제 안 걸리나요? 우선은 완치가 가능하고요. 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 재발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일종의 이제 치액을 우리가 어떤 걸로 보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치액 자체를 아주 나쁜 걸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치액은 정상 조직이고 네. 우리가 이제 배변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그래서 문제되는 조직만 잘라주게 되는 게 이제 수술 치료의 원칙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다거나 그러면 노화 과정 중에 정상적이었던 치액 조직도 다시 이제 늘어지고 혈관 자체가 약해지면서 네. 문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술은 요즘에 뭐 간단하다 이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막상 수술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두렵고 겁나잖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네. 회복 기간까지는 또 어느 정도 걸리는지 다 궁금해요, 사실. 네.
일반적으로 수술 시간은 1시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고요. 좀 네. 개인 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 이상 입원하고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당일 수술, 당일 퇴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1박 2일 정도의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흔하게 수술 자체에 대한 통증 자체는 대략 3일이면 좀 좋아지고 배변하고 연관된 불편감들은 대략은 1주, 2주. 일반적인 조깅 내지는 일반적인 사무, 운전 등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5일이 넘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장 활동을 이제 건강하게 제대로 잘 해주는 그런 식습관도 말씀하셨던데 평소에 장은 건강한 것 같은데 유난히 이렇게 가스가 찬다 이런 분들도 좀 있어요. 네. 그 가스가 차고 또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가스가 많다라는 건 개인차가 좀 있고 네. 특별하게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인은 하루에 대략 500에서 600cc 정도의 방귀를 내보내게 되고 아, 그래요? 횟수는 한 13에서 15회 정도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게 일반적인 평균이에요? 네, 평균입니다. 오, 굉장히 많네요. 네, 방귀가 많이 나오는 그런 원인 중에는 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습관, 이를테면 먹으면서 빨리 드시는 분들은 공기도 같이 많이 흡수하게 돼서 좀 더 그런 면도 가지고 있고, 음식의 성상, 이를테면 고구마, 흔히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고구마에 포함된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소장에서 많이 흡수가 돼줘야 되는데 그게 흡수가 좀 지연돼서 대장에서 장내 세균에서 이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스를 좀 더 생성하는 그런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장과 이 항문 건강을 위해서 아까 우리 애청자분께서 따뜻한 항문 생활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야말로 정말 건강한 대장과 항문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식습관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생활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활적인 면에서는 적절한 실체 활동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우리가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배를 따뜻하게. 예, 앉을 때는 항문 주변이 너무 차지 않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주고 가장 좋은 거는 좌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 좌욕은 대략은 10분을 넘기지 않는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네.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 일반적인 미지근한 것보다는 살짝 따뜻하게 해줘서 항문 주변의 혈액순환을 돕는 게 그 주변에 청결도, 그 다음에 혈액순환 개선 등등 모두 이런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어쨌든 다 부변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자리에 너무 오래 행동? 오래 앉아 있는 거, 오래 서 있는 거. 삼가하시는 게 좀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끄러워서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대장항문 질환, 그러니까 항문 질환, 치질 등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를 했을 때 치료를 하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당신의 주치 대림성모병원 대장학문외과 차명근 선생님과 함께 치질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불금이라고 너무 많이 달리지 마시고요. 조금 살살 달리시고 주말에는 건강 좀 달래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끝곡으로 최현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띄우면서 물러갑니다. 저는 김병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